자, 디지털이 종이를 삼키면 지구 온도는 내려갈까? 우리 은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뭐야? 나는 스마트폰이 엄청 빨리 부러진다는 거랑 왕가리 가까이 대고, 마타이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를 알게 되었어요. 대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 다시 말하는데요. 아, 그 왕가리 마타이라는 분이랑 스마트폰이 그렇게 빨아버리는 걸 새로 알았어요. 난, 나는 한지를 확대해서 보면 섬유가 촘촘하게 짜인 것을 볼 수 있었어. 면제부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면제부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별로야, 아주. 그거 지도자가 이상한 사람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매우 싫어. 나도 너처럼 되게 잘못을 하고 있는 거를 그 순진한 백성들한테 속이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해.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면제부 판매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면제부가 뭐야, 대준이? 문제부는요, 그건 16세기인가? 음, 아니, 좀 옛날에 좀 그 기독교의 이런 대패했을 때 교황에서 부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찰하고 늘 부족해가지고 돈 채우려고 판매한 게 면제부예요. 음. 은호는 면제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마이크 켜고는. 교황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음,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판매해서 배를 없앤다고 해놓고 돈을 더 받는 그런 게 좀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면죄부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면벌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난 벌고 면벌부,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는 뭐다? 죄를 뭐하게 한다? 하하는 걸 사한다, 면하는 면해준다. 이런 뜻이. 면벌부도 역시 마찬가지야. 벌을 용서해준다. 벌을 면하게 해준다. 면하게 해준다라는 말, 면해준다, 면하게 해준다는 말은 없애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기도 하고 면벌부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기독교, 카톨릭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사람들이 뭐 하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가요. 죽어서 뭐 한다? 지옥 가요. 지옥에 가는 벌을 받아. 그런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 뭘 사면 면제부 면죄부를 사면 이 죄가 없어지고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디가 있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 있어.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져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했다는 얘기. 자, 만약 실제 이런 게 있다라면 어때? 대금이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만약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실제로 실제 그럼요? 뭐라고? 실제로 그러면요?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살아야죠. 왜? 지옥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
안 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아, 죄를 안 짓는 건 비슷한 것도 불가능한데. 되고, 어? 비 받는 것도 되고. 아, 자, 은호는 어떨 것 같아? 면제부가 실제로 있더라면. 제가 성경을 알고 응. 있는데요. 아니, 아, 그러니까 성경을 면제부가 실제로 있더라면 어떨 까 은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면제부를 살 거냐고 안 살 거냐고. 성경을 모르면 살 것 같은데, 성경을 알면 안 살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아는 거 뭔 상관인데? 성경에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 면죄부로 면제부 같은 게 나오는 게, 없다? 네, 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교황,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했고 당연히 네, 교황의 말이면 사람들이 당연히 뭐였다는 거야?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야.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면죄부나 면벌부를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교황은 왜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나 면벌부를 판매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래? 왜냐면 사치하려고. 어, 그 당시 교황이 사치, 그래서 화려한 궁정 생활을 하면서 뭐 희귀한 흰 코끼리를 타고 서커스단과 피범 등을 앞서 신을 행진하는 등 어마어마하게 사치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면죄부를 팔았다라는 이유가 있고 또 사치스러운 생활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책 56쪽에 보니까 사치스러운 생활 말고 또 뭐 나왔어? 뭐냐? 56쪽에 잘 모르겠어요. 책 없어? 좀 있어요. 있는데, 책 읽어보면 되잖아. 거기에 아주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느라고 그랬다라는 얘기 나오고 또 뭐 나와? 음, 성 베드로 대성당 버티기 어, 위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들더라라는 얘기. 자, 맞아요. 성 베드로 대성당 알아? 네, 요게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네. 바티칸 어, 시골에는 시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에요. 그렇지. 실제로 지금도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요 바티칸 궁전, 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많은 돈이 들은 거야. 근데 그 돈이 부족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면제부를 판매해서 그 수익으로 오늘날의 이런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화려한 성당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하고 이 책하고 무슨 관계야? 지금 여기 아까 대금이가 16세기요. 지금 이 책에 따르면 1517년이야. 그러니까 16세기가 맞아. 네. 16세기에 있었던 이런 면벌부 판매하고 이 디지털이 종이를 삭히면 지구 온도는 내려갈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책에 소개가 된 거야? 면제부가 종이라서? 면제부가 뭐라서? 종이라서? 돈이라서. 은호. 저는 그 라틴어가 95개 조항을 정리했는데, 응, 그게 원래는 백성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못 읽어서 교양의 말만 의지했었는데, 응, 그, 이제는 라틴어 말고 그 독일어도 번역된 걸로 써가지고 응,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응. 그래, 종이로. 그렇지. 지금 마지막에 은호가 아주 중요한 게 라틴어로 돼 있는 걸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독일어로 번역된 거를 뭐해서 인쇄했어요. 인쇄해서 근데 인쇄해서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교황이 말했던 면죄부 면벌부가 거짓이구나. 아까 은호가 말한 대로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에 면죄부 연결부 얘기가 없더라. 라는 그런 이 루터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것들이 바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야? 종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종이가. 물론 종이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었으면 인쇄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지. 근데 인쇄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쇄를 종이에다 하기 때문에 종이가 없다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종이가 없어도 돼, 안 돼? 왜요? 왜? 종을 뽑잖아요. 아? 종을 만드는 거 아닌가? 아니, 그 종이가, 그런 만드는 종이가 없으면 소식을 못 전해? 인터넷이 전하면 되잖아요. 네. 요즘에 인터넷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러면 종이 없이도 우리가 소식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SNS 카톡이나 이런 게 있어 없어? 문자 이런 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로 인쇄해서 널리 전하지 않는 한 전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요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바로 그런 인쇄술의 혁명, 종이의 발달, 보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됐니? 음, 자, 또 그 이후에 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그 전에는 성경이 라틴어 맞아요.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소수의 그 신부님들만이 그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그냥 그렇다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거를 누가 마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뭐로 바꾼 거야? 독일어.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 성서를 역시 출판한 거야. 인쇄해서 널리 퍼뜨린 거야. 그럴 때도 역시 뭐가 필요해? 종이. 종이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야기, 면제부와 종교개혁 이야기에서 이 종이에 대한 책인데 면제부와 종교개혁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면제부와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한 축으로서 종이라는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에 소개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사에서 이 종교개혁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맞아요. 이런 그래서 사회도 많이 바뀌어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어. 중세 봉건 사회가 막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시민 계층이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그 종교개혁이 나중에 이제 뒤이어서 뭐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917년에 있었던 이런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대금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 있잖아, 종이랑 비닐 중에 딱 한 개만 이용할 거라면 어떤 선택할 거야? 뭐, 한 번만 다시 얘기해줘. 어, 너희가 만약 종이 책이랑 인터넷 중에서 한 개만 평생 써야 된다면 어떤 걸 쓸 거야? 자, 종이책과 인터넷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할 건지가 대금의 질문이지? 네, 어, 은호, 나는 종이책을 선택할 것 같아. 왜냐면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종이는 그 전문적인 사람이 쳐서 만든 건데, 거기 인터넷에는 전문적인 사람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일부러 가짜로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난 종이를 쓸 것 같아. 맞아. 나는 못 고를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그 디지털을 한다 해도 뭐 어떡하고, 종이책이 또 장점이 있어가지고, 장점 반대로 진짜 모두 있어가지고, 난 못 고를 것 같아. 두 번째, 너는 이때 왕가리
왕가리 마타이 님은 어떻게 생각해? 누구? 왕가리 마타이. 기억나, 연우야? 그 인물이 누군지? 나무 심은 사람, 백조개 아, 환경운동가. 왕가리 마타이, 왕가리 마타이, 백조개. 98쪽에 더 잘 나오네. 98, 99쪽에. 음, 음, 한번 생각해 볼게. 음, 나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지. 1989년부터 이제 30년 동안이나 활동한 것도 넘쳐나는데 자연을 생각하면 폭력이랑 뭐지 뭐 그래서 계속하면 넘쳐난 일이라고 생각해. 평소에 생각했니? 음, 그럼 말해봐. 너처럼 나도 되게 멋진 사람 같아. 왜냐면 여성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그 나무 심기에 계속 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게 되게 멋졌던 것 같아. 응, 저는 끝났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요 인물이 바로 요, 왕가리 마타이. 여기 왕가리 마타이, 요 인물이. 요 인물이. 자, 왕가리 마타이 하면 이제, 뭘로 대표되는 거야? 나무 심기. 나무 심기.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 나무를 심은 인물로서 왕가리 마타이라는 어떤 그런 인물이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용어가 그린벨트라는 말이 나와. 네, 그린벨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알아요. 음, 개발 금지하는 곳이 개발 금지고요. 개발 금지 구역이라고 해서, 그린벨트라고 해서, 어, 즉, 그 나무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숲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 선생님 지금 이사를 얼마 전에 왔는데, 선생님 살고 있는 게, 원래 여기가 그 산이었어, 산. 근데 그 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곳이 필요하고 그 살 곳을 찾아가지고 결국 뭐 이렇게 산이나 들 이런 것들을 깎아가지고 도시 아파트를 짓고 도시를 만들고 공장을 짓고 이러다는 게 근데 이제 그렇게 무한정 이렇게 개발을 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린벨트라고 해서 특정한 지역을 설정하고 그곳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린벨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은호, 그린벨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 마이크 켜고는 우후루 공원을 외국 투자자들한테 팔아 넘기려고 했던 정부처럼 음, 그 그린벨트 운동으로 음, 숲을 만들려고 하는 곳에 그 대신에 그 다른 사람에게 땅을 줘서 음, 돈을 더 벌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 세금이. 저는 난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개발해야 내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 은호가 살고 있는 동네에 둔산에 그 한밭수목원 알아, 은호야? 네. 한밭수목원. 또 대금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무슨 태화강에 뭐 이렇게 뭐 공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일반 국가정원이요. 태양 국가정원 이런 데. 또 그런 곳에다가 만약에 뭘 짓는다면 아파트를 짓는다면 빌딩을 짓는다면 그 땅값이 아주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아파트 지어서 팔고 빌딩 지어서 팔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땅인데 그 땅을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어? 개발할 수가 없어. 내 땅인데 거기다 마음대로 아파트나 뭐 이렇게 빌딩 져가지고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반면 왜 그린벨트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은호, 음, 그린벨트가 왜 필요해? 세금이. 저는요, 응. 대안이 너무 파괴되고 있잖아요. 뭐라고? 잘 파괴되고 있어가지고, 아, 지구가 점점 망해가고 있으니까, 응,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필수 하나 만들어야 된다. 왜 응, 그런 시간을 써요? 응. 자, 지금 이게 보면, 지금 여기 보여? 네, 여기가 하얀색 이게 서울이야, 서울. 서울이 이렇게 있는데, 요 서울이 이미 이제 뭐야, 도로와 아파트와 뭐 이런 걸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변에 이 녹색으로 표시된 거 보여? 네, 이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그린벨트야. 그린벨트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것들은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 서울이 더 커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아파트가 부족하다. 그럼 이런 그린벨트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과 하지만 이렇게 이게 이제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 그린벨트 지역을 없애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린벨트 숲에서 산소 맑은 공기가 공급이 되는 거잖아. 또 사람들이 숲에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린벨트를 다 개발해버리면 도시의 공기는 더 나빠지고 사람들이 쉴 공간은 없어지고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차도 늘어나서 더 복잡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정함으로써 그 환경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근데 이제 그린벨트를 했을 경우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린벨트를 소유한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린벨트로 묶이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땅값이 올라 안 올라? 안 오른단 말이야.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 그거는 너무 나쁘다.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 내 땅을 그렇게 희생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논리로 반대를 하거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살 집이 부족하면 사람 사는 집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그린벨트에다가 더 많은 집을 짓자. 더 많은 공장을 지어서 더 발전시키자. 이런 논리로 주장한다는 거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응, 그래도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무가 없으면 맑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도 없게 되고, 응, 그 차 계속 늘어나고, 건물도 늘어나니까, 응, 점점 나라가, 응, 안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응. 태금이, 어, 태금이 어떤 입장이야? 자, 그럼 은호. 그러면 은호 네가 땅 주인이어도 그린벨트를 소유한 땅 주인이어도 그래 그린벨트 유지에 찬성할 거야? 네, 음. 태금이 어떨 것 같아?
불러주기라면 이게 애매한 어? 애매해요. 뭐라고? 애매해요. 애매하다고. 또 그런 점에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국가가 그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뭐 하자? 사자. 개인의 어떤 그런 희생을 계속 요구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적정한 값을 주고 그 개인들에게 그 땅을 사자. 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부족한 공업용지나 아파트 이런 것들은 다른 도시, 그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다가 그쪽에다가 짓는 걸로 함으로써 그린벨트를 계속 유지하자라고 어떤 걸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또 누구를 시장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나 시장이 때로는 그린벨트를 없애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그래서 더 아파트를 많이 짓고 또 공장을 많이 짓자. 이런 시장이나 이런 대통령이 뽑으면 그린벨트가 줄어들어. 반면에 그린벨트를 계속 뭐하자? 유지하자. 또는 더 강화하자. 이런 주장을 가진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시장이 되면 또 그린벨트가 유지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그린벨트를 둘러싸고서 이제 이렇게 논란이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는 어쨌든 이 왕가리 마타이라는 그런 분이 그린벨트 운동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3천만 그 이상의 그런 나무를 심음으로써 그 숲을 가꾸고 또 그 숲에서 나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유익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생산해 내므로써 그러면서 더 그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진 그러한 기적을 이뤘기 때문에 왕가리 마타이가 환경운동가로 이렇게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 제목이 뭐야, 대금이? 이 제목이요. 음. 디지털이 도움을 삼키는 지구의 오늘을 내려갈까? 왜 이 제목이 디지털이 종이를 삼키면 지구온도는 내려갈까라는 제목이 뜻하는 바가 뭐야? 그럼 디지털이 종이보다 좋을까? 어? 디지털이 종이보다 친환경적이가 좋을까? 선생님 잘 못 알아들었어. 지금 천천히 얘기해. 과연 디지털이 음. 종이보다 좋을까? 디지털이 종이보다 좋을까? 이런 뜻이라고? 은호는 이 제목이 어떻게 이해했어? 디지털이 인터넷 같은 컴퓨터나 이런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핸드폰이나 이런 인공적인 게 종이 대신에 이렇게 뭐 대신하면 음. 지구 온난화는 내려가. 음. 자,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아까 말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다거나, SNS를 한다거나, 카톡을 보낸다거나, 그러면 옛날에는 편지를 써야 됐어.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저기도 마찬가지잖아. 숙제도 마찬가지야. 글쓰기 숙제도. 우리가 글쓰기 숙제하면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했잖아. 종이를 쓰잖아. 근데 컴퓨터 이렇게 워드를 치면 종이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컴퓨터 바로 그냥 그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문자로 보내주거나 그냥 화면 떼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물론 선생님은 책을 갖고 하는데 이 책 말고 그냥 이북 전자책 알아? 네, 이북은 종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이북이라던가 SNS라든가 우리가 어쨌든 이 컴퓨터로 뭘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돼서 디지털이 혹시 반대말 알아? 그거 뭐였지? 은호 알아? 어, 잘 모르겠어요. 그 뭐였지?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그래서 지금 저기 선생님 뒤에 시계 보여? 네, 저 시계는 디지털이냐 아날로그 시예요. 저건 아날로그 시계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디지털은 우리가 0과 1. 디지털 시계는 전자시계. 0과 1로 숫자로만 표현되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디지털이 종이를 삼키면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은 종이를 쓰지 않고 더 이상 이 디지털로만 되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면 지구의 온도는 내려갈까라는 건데
지구의 온도하고 종이하고 무슨 상관이야? 대금이? 이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를 베야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공기가 점점 나무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구 온도하고 무슨 관계? 그래서 그렇고 노후에 버릴 때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음, 이게 온도가 올라가요. 음. 은호, 대금이 말이 맞아? 네. 그렇지. 우리가 숲에 나무를 베고 막 이러면 그숲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이렇게 내주고 그러는 거 하잖아. 근데 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숲을 막 베버리면 나무를 베버리면 그만큼 탄소를 흡수할 수 없고 오히려 탄소가 많이 발생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탄소가 많이 발생하되면 지구 온난화가 더 심화되고 지구 온난화가 더 심화되면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종이를 안 쓰게 되면 디지털 시장이 되어서 우리가 문자 보내고 또 전자책 쓰고 이래서 종이를 안 쓰게 되면 그러면 자연히 나무를 벨 필요가 없고 나무를 베지 않으면 숲이 많고 그럼 숲이 탄소를 흡수하고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질 이유가 없다는 거지. 지구 온도는 내려갈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 책 디지털이 종이를 삼키면 지구 온도는 내려갈까라는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은호? 맞는 말? 맞는 말. 태금이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 자,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맞는 말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꼭 맞지는 않더라라는 얘기. 왜 꼭 맞지 않냐? 이 디지털 컴퓨터는 저절로 돌아가? 아니, 아니요? 이 컴퓨터를 쓰려면 뭐가 필요해? 또 전, 전기요. 전기가 필요해. 그럼 전기는 저절로 생겨? 네? 전기는 저절로 생겨? 아니요? 아니, 전기를 만들려면 석유를 써야 돼요. 석유나 석탄 같은 거는 화력 발전을 해야 돼. 물론 뭐 원자력 발전하고 요즘은 태양열 발전하기도 하는데 특히 석유나 석탄 같은 그런 화력 발전이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얘기. 그렇게 되다 보면 어? 종이책 대신에 우리가 이북을 했지만 그 이북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또 많은 에너지를 쓴다라면 거기에도 역시 뭐야 탄소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구의 온도를 낮춘다고 볼 수가 네.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요즘에 그 제일 이제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챗 GPT 들어봤어? 네. 네. 그챗 GPT 혹시 은호나 대금이 사용한 적 있어? 아니요? 대금이 사용한 적 없고 은호는 저도 사용한 적 없어요. 근데 그챗 GTP가 뭘 물어보면 막 척척 대답을 해. 근데 그챗 GTP가 그런 걸 대답하려면 엄청나게 커다란 서버가 필요해.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요 챗GPT 같은 어떤 그런 활동들이 아까 그 우리가 옛날에는 챗GPT나 이런 검색을 활용한 게 아니라 백과사전을 찾아봤단 말이야. 책을 찾아봤단 말이야. 근데 그런 챗GPT나 이런 검색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백과사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럼 종이를 그만큼 안 사용하는 거잖아. 하지만 이런 챗GPT나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역시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종이를 쓰는 것보다 이 챗GPT나 검색, 디지털을 쓰는 것들이 더 환경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 네.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책 몇 쪽을 보면 되냐면 여기 116쪽, 117쪽. 110, 6쪽, 117쪽.
아니면 114, 115 쪽에 보면 되겠네. 114, 115 쪽에 용어가 하나 나와. 새로운 용어가. 디지털 문맹. 디지털 문맹이라는 말이 나와. 자, 디지털 문맹이 뭐야? 디지털 문맹이 뭐야? 엄마가 한 번을 키워놨겠어. 응? 대금아, 디지털 문맹이 뭐라고? 디지털 문맹이요? 음. 디지털을 잘 섭이 못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밀리는 거 계속 밀려요. 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가 문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글을 잘 못 읽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문맹,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문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맹 말고 컴맹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 컴맹은 뭘 못해서? 컴퓨터 못 쓰는 거예요. 컴퓨터를 못 다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컴맹이라고 그러죠. 이 맹이 사실은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뭐 이런 뜻을 우리가 컴맹, 뭐 문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데 디지털 문명은 결국은 디지털을 제대로 다룰 수 없어서 즉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뭐 키오스크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불편을 겪는 그러한 그 디지털 문맹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요즘에 실제로 음식점에는 옛날에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서빙 보는 분이 와가지고 뭐 주문하시겠어요? 뭐 드려요?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말로 하면 됐잖아. 근데 요즘에는 키오스크 알아? 키오스크로예요. 키오스크에서도 그걸 자꾸 눌러서 뭘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기기 다루는 거가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기기를 잘 못 다루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아까 그 전에는 뭐야 편지를 이렇게 썼어 종이에다가 글을. 근데 요즘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려면 스마트폰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스마트폰 다루는 방법이 뭐 대금이나 언어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이제 무척이나 복잡하고 낯설고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문맹이 생겨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문맹까지는 아니지만 자 무슨 말? 디지털 격차. 디지털 격차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은호는 저도 못 들어봤어요. 무슨 뜻 같아? 디지털 격차가. 약간 디지털 발굴에 격차 있는 느낌? 어, 즉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과 디지털 기기를 잘 뭐하는 사람? 못 다루는 다른 그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줌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잖아. 만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을 잘 다루는 거지. 근데 만약에 줌을 쓸 줄 모르면 뭐 섬에 산다. 뭐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산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곳에 참여할 수가 없단 없어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차이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려울 저희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디지털 격차,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종이 없는 어떤 그런 시대에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종이의 역사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고 종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이렇게 가져야 될 부분, 흥미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보겠습니다.
자, 94쪽에 어떤 얘기가 나와? 돌과 똥이 종이가 되는데. 자, 똥이 종이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똥도 돌이 되면 돌도 종이가 된다? 그러니까 왜 똥이 종이가 되는 거야? 뭐 사과랑 이과랑 여자하고 이렇게 응? 왜 똥이 종이가 그러고 그런 거안 하면 안 되는 했어. 자, 책 95쪽 아랫부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 그 쿠키뽕에는 응. 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자, 코끼리가 이렇게 뭐야, 응. 식물들을 많이 먹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끼리가 식물들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똥이라는 거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남은 거잖아. 남은 것들이 똥으로 나온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 똥에는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그 섬유질, 식물성 섬유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종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알고 있었어, 은호? 코끼리 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코끼리 똥으로 종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네. 원래 알고 있었다고? 그렇구나. 태금이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수행보다 훨씬 낫네. 수행은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어.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들다니 무척이나 신기하군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돌로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어떻게 해서 돌로 종이를 만들 수 있대? 돌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은? 응? 어떻게 만든대? 자, 96쪽 제일 아래. 검정색만 소모일 때 돌을 푸는 친척장에는 그 다른 돌 많이 모여져가지고 그 돌을 모아서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알갱이를 조금 섞으면 지느러미 반드시 제거하고 이걸 기계에 돌려서 종이가 된대요. 아, 결국 이게 스톤 페이퍼, 돌로 만든 종인데 결국 돌을 일단 첫 번째 과정은 돌을 뭘로 만든다?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든다. 두 번째 과정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넣어요. 플라스틱 알갱이와 돌가루를 섞는다. 세 번째는 딱 꽉 눌러요. 아, 그때까지. 기계에 돌려 납작하게 누른다. 그러면 바로 돌로 만든 종이 스톤 페이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스톤 페이퍼의 장점. 물에 안 젖어요. 스톤 페이퍼. 나무로 만든 종이는 물에 젖어가지고 종이 물에 젖으면 못 쓰잖아. 근데 스톤 페이퍼는 물에 젖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어? 불에 잘 나무를 안, 응. 대금이 뭐? 불에, 은호 말해. 불에 잘 안 타요. 불에 잘 안 타겠지. 또 나무를 안 대도 돼요. 종이 만들려면 나무를 많이 잘라야 되었는데 나무를 자르지 않아도 되지. 돌가루하고 아까 플라스틱이 필요하니까. 또 그리고 필수를 만들지도 않아요. 원래 종이 만들 때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데 돌로 만들 때는 물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또 그리고 큐백하지 않아도 휘하게 구두가 아, 부드럽대요. 나무로 큐백하지 않아도. 만든 종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나중에 또 이제 하얀 종이로 만들기 위해서 표백인데 우리가 하얀 종이로 만드는 건데 표백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돌로 만든 종이 같은 경우는 애당초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 단점도 있대요. 어떤 단점?
어떤 단점이 있다고? 무거워요. 좀 무겁다라는 거. 아무래도 돌로 만들었으니까. 또, 비싸요. 비싸다는 어떤 그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톤페이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보급되기는 좀 어려운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은호, 스톤페이퍼도 알고 있었어? 스톤페이퍼는 몰랐어요. 대금이는 몰랐죠. 수엠도 이런 스톤페이퍼가 있는지 이 책에서 처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스톤페이퍼가 나왔고, 어, 스톤페이퍼를 좀 찾아서 보여주려고 했더니 스톤페이퍼가 나온 게 없네. 자, 그 다음에 91쪽 보겠습니다. 51쪽이요? 91쪽. 자, 91쪽에는 뭐에 대해서 나와? 재활용. 재활용. 그 종이는 재활용이 네, 가능하나? 가능해요. 가능해. 그래서 종이를 재활용해서 만든 종이를 보고 뭐라고 불러? 재생지? 재생지라고 해요. 재생지. 재생지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대? 제일 처음에 재생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래? 분리배출한 패드에 모아서 코팅 부분이나 잉크 성분을 제거해요. 그렇지. 코팅된 부분이나 잉크 성분을 일단 제거를 해야 돼. 두 번째, 물에 넣고 끓여서 펄프를 만들어. 즉 쉽게 말하면 이 종이를 여기 지금 이런 종이가 펄프로 만들어진 거거든. 펄프를 재료로 해서. 근데 이 종이를 물에 넣고 끓이면 다시 이게 뭐로 바뀐다는 거야? 다시 종이의 재료인 펄프 다시 바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재생 펄프로 만든 재생지. 재생 펄프를 이용해서 그럼 펄프로 종이 만들듯이 재생 펄프로 똑같이 종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종이를 보고 재생지라고 하는데 몇 번까지 만들 수 있대? 9번. 9번까지. 그러니까 이 종이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를 아까 만들어 물에 넣고 끓여가지고 펄프로 만들어서 다시 종이 만들고 다시 그걸 또 다 쓴 다음에 또 물에 넣고 끓여서 다시 종이 만들고 이렇게 9번 정도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끔 책이나 신문 같은 경우에 이 책은 이 그 뭐야 신문은 재생 용기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 그래서 뭐 종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생 용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보인 거 맞아? 응. 재생 용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린라이트라고 하고 뭐 이라이트, 모조지 이런 것들이 다 재생용지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 같은 데서 일부러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 새로운 종이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재생용지를 사용해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종이 사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분리배출할 때 신문이나 종이 같은 거 따로 분리배출하잖아. 그 이유들이 바로 그걸 가지고서 이러한 재생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런데 93쪽에 보니까 재생지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재생지의 어떤 그런 단점, 문제점이 뭐가 있대? 단점이 여기 삽주해 보니까 재생용지 어떤 문제가 있대? 빛깔이 희지 않고 색이 잘 변해. 빛 가리지 않고 색이 잘 변한다. 처음 만든 종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생지는 왠지 좀 이렇게 헌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 때문에 재생지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대. 재생지가 일반 종이보다 비싸요. 재생지가 일반 종이보다 더 비싸다. 즉, 쉽게 말하면 새 것도 아닌데 더 비싸.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뭘 사고 싶어 해? 새 거. 새거, 그리고 값싸고 새거, 값싼 새것을 사고 싶어 하겠지. 그런 점에서 이제, 재생지가 널리 보급되지 않는데,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잖아. 당연히 새거하고 재생지하고 뭐가 더 비싸야 돼? 새 거. 새거가 새 비싸야 돼. 거. 근데 왜 재생지가 비싸대? 많이 생산 안 해서. 많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지가 비싸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네. 무슨 말이? 안 쓰니까 별로 안 만드는 게 비싼 거예요. 음, 대량으로 생산하면 값이 많이 떨어져. 근데 조금 만들려고 그러면 오히려 값이 더 뭐하다고? 몰라. 올라간다. 만약에 이런 볼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볼펜을 100개를 만든다. 어? 라고 하는 것과 이거를 만약에 10,000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볼펜을 디자인하나 이 볼펜을 디자인하나 이 펜을 디자인하는 데 드는 비용은 똑같이 들겠지. 네. 만약에 디자인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이 들었어. 근데 만약에 이걸 갖고 100개를 만들어. 그럼 100개를 만들면 이거 한 개당 디자인 비용이 얼마가 든 거야? 되니까. 이거 디자인하는데 100만 원 들었다고. 그럼 한 개 만드는데 디자인 비용이 얼마 든 거야? 100개를 만들었으면 이거 갖고. 너무 어려워? 자, 이거 디자인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돈이? 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들어서 원. 이 제품 디자인하는데 근데 이 펜을 100개를 만들었어. 네. 그럼 한 개당 얼마의 디자인 비용이 든 거야? 한 개당 100만 원이에요. 이 볼펜을 디자인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이었다니까? 네. 근데 이거를 100개 만들었다고. 그 디자인으로 네. 이 볼펜을 100개 만들었다고. 네. 그러면 한 개당은 얼마 디자인 비용이 든 거냐고. 한 개당? 어,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자, 디자인 비용. 디자인은 몇 번 해? 100번이에요. 이거 만들 때마다 디자인해야 돼? 한 번 하죠. 한 번을 잘뭐 한 번. 근데 디자인 100만 비용 100만 원 원이라고 해요. 들었다고. 그러면 100만 원이잖아요. 기다리세요. 어? 그런데 볼펜을 몇 개 만들었다고? 100개요. 100개 만들었다고. 그러면 디자인 비용으로 볼펜 한 자루당 얼마가 든 거야? 어? 볼펜 한 자루 만드는데 디자인 비용이 얼마가 든 거냐고. 그 디자인 비용이 다 합쳐 100개 다 합쳐서요. 이거 디자인 한 번 하면 이거 똑같은 거 계속 만들 수 있잖아. 네. 근데 그 비용이 100만, 이거 디자인해 주자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럼 내가 100만 원에 디자인해 줄게 하고 100만 원 주고 이걸 디자인해 왔다고. 네. 그다음에 이 볼펜을, 똑같은 볼펜을 100개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볼펜 한 자루 만드는 데는 디자인 비용이 얼마가 든 거냐고. 은호야, 네. 얼마가 든 거야? 음, 100개 만드는데 100만 원 들었으면 한 개당 얼마 든 거야? 만 원이에요. 은호야, 얼마 든 거야? 나는 1만 원, 만 원 든 거잖아, 만 원. 한 개당 만 원인 줄 알았잖아요. 뭐라고? 한 개당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한 개당 100만 원이면 100개 만드는데 그러면 1억이 든 거야? 나 1억이 그런 건 줄 되면, 알았는데. 자, 그런데 요거 이게 지금 A 볼펜이야. 그리고 A 볼펜은 요거 만드는데 재료값이 500원이 들어 만약에. 그러면 볼펜 한 자루 만드는데 얼마가 든 거야? 얼마가 든 거야? 1,500원. 1만 500원이 든 거야. 자, 요거 B볼펜, 이 B펜 만드는데 B펜은 10,000개를 만들었어. 요거 디자인할 때도 역시 디자인 비용이 얼마 들었어? 100만 원 들었어. 그러면 한 펜 하나당 디자인 비용이 얼마 든 거야? 얼마 든 거야? 100, 어? 100, 얼마? 100원이에요. 100원 든 거지, 100원. 그리고 이것도 재료비는 500원 들어. 그럼 이 펜은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 600원. 어? 600원이요. 600원 든다는 거야. 자, 이거는 15,000원, 한 자루 만드는데 15,000원 들어. 이거는 얼마 들어? 600원 들어. 600원. 사실은 이거나 별 차이가 없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는 1,500원 들고 하나는 6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많이 안 많이 그렇지, 만들어서. 이거는 100자루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어? 어차피 100자루 만들든 1,000자루 만들든 10,000자루 만들든 디자인 비용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반면에 이거는 많이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 비용이 아껴지는 거야, 한 자루당. 자, 지금 쌤이 이 설명을 왜 할까? 은호. 재생둥이가 어, 재생종이를 우선이, 만들려면 어쨌든 뭐 기계 같은 게 필요하잖아. 네, 근데 그 기계를 이용해서 재생용지를 많이 만들면 그 재생용지의 비용이 뭐 한다고? 떨어져요. 떨어져. 근데 별로 안 만들면 몰라요. 재생용지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왜 재생용지가 일반 용기보다 더 비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야? 쓰는 방법? 이걸 해결하려면 재생용제 많이 써요. 재생용지를 많이 쓰면 그 재생용지 비용이 그만큼 떨어지고 재생용지 비용이 싸지면 또 어떻게 돼? 사람들이 더 많이 재생용지를 더 많이 사겠죠. 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재생용지가 별로 안 쓰고 안 쓰니까 비싸고 비싸니까 더 안 쓰고 이러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초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던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재생용지를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팔아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재생용지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야 재생용지 비용이 실제로 뭐 해줄 수 있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그런 어떤 그 마중물의 작용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재생용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뭐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대? 흰지 붙어있는 테이프나 플라스틱 코팅이나 알루미늄 포일이나 잉크 같은 걸 제거하려면 응. 독한 화약품 써야 된대요. 그렇지. 독한 화학약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원래 새 종이 만들 때는 이런 독한 화학약품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오히려 재생용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그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딸랑 보고서 그 일들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요소가 뭐뭐가 있는지를 또 잘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야 할까? 다음 주에, 공정무역 세계여행. 아? 공정무역 세계여행. 그러네. 공정무역 세계여행이라고 해서 공정무역 들어봤어? 네, 음. 대금이 공정무역이 뭐야? 공정? 공정무역. 공정하게 그 나라끼리 이건 교류하는 거예요. 은호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지금 대금 얘기가 맞기도 하고 조금 부족하기도 한데 다음 주에는 바로 이게 공정무역에 대해서 여러분 학교 사회 시간에 또 앞으로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공정무역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쓰는 일반 무역과 공정무역은 또 어떻게 다른지 왜 공정무역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호 대금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잘 건강한 모습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그래.